이거 더 이상 이거 효자손 이거 쓰지 말라면서 SK 강이 어제 영딕이 환영회 하러 갔을 때 이걸 선물을 하더라고. 뭐 이걸로 갖고 하라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지, 이 뭐 등 두들기 하라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에이씨, 이거 등 두들기 하는 게 좋다 이거. 그 몇몇 이 페이스북 친구들 보니까 이쪽 업계, 그러니까 고고학계 혹은 역사학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최근에 그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김해시에서 건립한, 물론 김해시에서 건립했겠어. 지들 돈이 어디 있다고. 다 국민 세금이야. 그건 내 거야, 내 거. 주인이 나야. 그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그 양동산성이라고 있나봐요. 거기를 이제 파졌겠어. 파졌겨갖고 그 발굴 성과, 그러니까 발굴을 그 땅을 파디볐더니만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 그래갖고 그것을 정리를 한 발굴 보고서를 최근에 냈어요. 냈는데 여기에 또 뭐 목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갖고 이 망할 놈들, 그 한국 역사학계 특징이 있잖아. 글자가 안 나오면 이 시키들은 뭐 공부를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여기 또 뭐 저거 목간 섞여 있다 그래갖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갖고, 아휴, 나도 좀 장사 좀 해먹자고 해갖고 이 발굴 보고서 그 PDF로 구해갖고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최근에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이걸 2017년에 1차를 하고 잠깐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재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는데 요거 발굴 성과를 묶어 갖고 김해 양동산성 집수지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발간을 했어요. 근데 요 양동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퇴매식 산성이라고 해갖고, 퇴매식이라고 하는 퇴매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가 그 산이잖아요, 그죠? 산에다가 태를 둘렀어요. 그러니까 모자에 태를 두르듯이,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꼭대기를 중앙에 놓고 그 사방으로 빙 둘러가면서 그 성곽을 쌓았다 그래야 이건 퇴매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포곡식 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곡. 그러니까 안을 포자예요. 포옹하다고 할 때 그 포자. 그 다음에 곡이라고 하는 건 계곡. 그러니까 산 꼭대기 말고 계곡을 따라서 계곡을 안고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게 있어요. 그걸 그 포곡식 산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구분은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어.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웃기는 놈들이야, 고고하는 놈들. 퇴매식하고 포곡식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어. 괜히 지들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만든다고 해갖고 퇴매식이니 아니면 포곡식 선생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 이거 웃기는 짓거리들 하고 앉았어. 이게 고고학한다는 놈들이.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산꼭대기를 안고 쌓았던 계곡에 그 산능성이에 쌓았던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야, 산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산 꼭대기에 쌓겠니?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잘데기 없는 거 그만하고, 어쨌든 이것은 해발 333m니까 뭐 서울 남산보다 조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어디다 쌓겠어? 기슭에다 쌓겠어? 아니지. 당연히 꼭대기에다 쌓지. 퇴매식, 포곡식 하나도 안 중요해. 어쨌든 해발 중앙에 있는 해발 333m 약간 야산에 가까운 산에다가 쌓은 성인데, 이 석축성벽이에요. 돌로 쌓았어. 돌로 쌓았는데 둘레는 한 860m 이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걸 전체를 몽땅 파디빈 게 아니고 이 안쪽에서 그 집수지라고 해갖고, 그냥 저수지가 우물이야. 만 또 이걸 집수지라는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체험 시설 있잖아요.
물체험 시설을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는데 요 물체험 시설은 그 집수지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를 조사를 했다 이거야. 요거. 요 집수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뭐 보면 이렇게 뭐 그 직사각형에 가깝죠, 그죠? 뭐 길이는 그 뭐 22m, 그다음에 폭은 한 14m, 15m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 그 물체험 시설 중에서는 좀 규모가 큰 편이라. 근데 이게 어찌된 셈인지 그 2018년에 그 2차 발굴 조사를 하면서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꼬장을 부렸나 봐. 야지를 놨나 봐. 그래갖고 다 조사하지 말고 절반만 잘라갖고 절반만 조사를 하라 그래갖고 절반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절반을 조사를 했더니만 어떤 성과가 나왔느냐. 자, 위에서 뭐 이렇게 뭐 그려보니까 이 그림도 아무것도 아니야.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이따구로 생겼다 이거야. 저기 저 녹색 비슷하게 저거 채워놓은 게 그 물체험 시설 양쪽 사방으로 그것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돌로 쌓겠지. 근데 이 돌을 갖다가 호환석축이라고 해갖고 또 이상한 용어를 붙여. 웃기는 소리들하고 자빠졌어. 어쨌든 돌 쌓았어. 그러면 저 돌을 직각으로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 잘 무너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쌓아야 돼? 되게 비스듬히 단을 지어갖고 쌓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인조사 결과 깊이가 한 3.4m 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3단을 지어갖고 단을 지어서 이렇게 그렇게 쌓는 이유 뻔하지 뭐.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직각으로 쌓으면 무너지면 대책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전혀 독특한 게 아니야. 전혀 독특한 게 아닌데 전혀 독특한 것처럼 설명하는 게 한국 고고학의 주특기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갖다가 이 양동산성은 지금 거기가 그 위치하는 동네 이름이 양동리라 그래갖고 양동산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내 문자 이런 게 날라오노. 아이씨. 오, 이거 왜 안 없어지노?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왜 뭐 이상하게 쫑이 나쁘다. 어? 쫑이 나쁘다. 이거 혹시 보이세요? 에로씨. 여기 무슨 안내 문자가 돌았는데 이 안내 문자가 지금 이게 뭐가 없어지지가 않아. 이거다. 근데 이거를 조선 후기 때 그 문헌들을 보면 가곡산성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놨대요. 가곡, 노래가자에다가 계곡곡자. 여기 아마 곡성이 났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 국악 창을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가곡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곡산성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여기에 나중에 그 내삼리라는 동네가 일부 구역이 포함이 됐대. 그래서 내삼리 산성이라고도 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양동산성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걸 그동안에는 98년에 동아대, 그 다음에 2006년에 경남문화재연구원이 각각 지표조사를 했대요.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 조사 방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지표, 땅 위에 뭐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쭉쭉 보는 거예요. 유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유적 흔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본격 발굴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 이걸 토대로 해갖고 2008년에는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이라는 데서 시굴 조사를 했대요. 시굴 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조사를 한 이 집수지라는 거하고 채성, 이것도 뭔 이름을 이따구로 붙여놨는지. 채성이 뭐야? 채성이 몸체자에다가 그 성곽성자인데 채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벽의 몸통이에요. 어디 뭐 무너져 내렸거나 그랬겠죠. 아니면 지들이 쬐거나 그 다음에 문이 있던 곳 이런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성동 고분군이 발굴 조사를 한 거는 아무래도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게 그 가야문화권 정비와 관련을 해서 그 일환으로 아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차례 발굴 조사를 벌였는데, 자, 이걸 조사를 벌였더니만 여기에서 그 뒤에 좀 소개하게 되겠지만 목간 석점을 출토를 했대요. 자, 발굴 보고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고고하게 조금 그 생소하신 분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공중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아니면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래 갖고 뭐 판때기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에? 이게 보면 그 방향 표시등 있죠, 그죠? 그 오른쪽 귀퉁이 위에 이거 보면 대략 보면 이 남북 방향으로 맞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호환석축이라고 하는 거, 그 내 벽면을 돌로 어떻게 쌓았는지 그걸 그림으로 아래 위 그 세 군데다가 이렇게 그려 놓았을 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크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저 현장에 저 위에서 아마 드론으로 찍었을 것 같은데, 드론으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성벽은 이미 상당 부분이 그 현대 21세기 성곽으로 변해버렸네. 딱 보니까 개판 1버전이네. 제가 어떤 놈이 정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 성곽하고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의 21세기 그 산성을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서 아마 팠는데 이 안쪽에서 우물을 팠더니만 우물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호환석축이라고 해서 그 내 벽면 그 쌓은 흙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쌓은 그 돌로 쌓은 벽면이 비름박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3단 단을 지은 게 혹시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갑다 해. 내가 그러면. 자, 위에 뭐 도면 이런 거 그 저 고도에 따라서 등고선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저 분홍색으로 찍힌 지점이 바로 집수지가 있던 곳이죠. 그죠? 근데 저기다 왜 만들었겠어? 여러분 그 등고선도 딱 봐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에 딱 보면 위에서 고인 물이 저기로 모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죠? 저기밖에 모일 데가 없잖아. 어디 모이겠어 저기에. 높이 이런 거 봐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다가 그 집수지라고 해갖고 물체험 시설을 만들고, 그 앞쪽 성벽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을 빼내는 배수시설 같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성벽들 파보면 저런 가까운 성벽에는 물을 빼내기 위한 그 구멍이 나 있어요. 이걸 뭐 배수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는 같은 거고, 여기 보면 틀림없이 있었을 거야. 여기 아래쪽 부분에 쏙 들어간 부분, 여기에 분명히 배수구가 있었을 거야. 여기가 계곡이 형성되는 곳이고 바로 물이 채워지는 곳이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태풍 왔다 하면 작살 나겠죠. 그죠? 이 성벽.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 조사를 했더니만 이 발굴 조사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단이 발굴 보고서에서 매점만 부분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그걸 옮겨 놓은 거예요. 옮겨 놨는데, 자, 이걸 발굴 조사를 했더니만 여기서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 입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산성은 똑같습니다. 모든 산성이 있는 곳에는 지금 예비군 훈련 진지가 있거나 혹은 군 참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산성이 들어서는 곳은 똑같아. 사방을 조망하는 곳이야. 볼 자가 없어. 그런 그 사방을 조망하기 위한 곳에 산성을 군사시설을 만들게 돼요. 이건 뭐 산성이라고 해갖고 양동산성이라고 해갖고 뭐 지가 용가리 통뼈라고 뭐 엉뚱한 데 짓겠어요? 이게 빤해. 이것도 하나마나한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집수지를 발굴 조사했더니만 여기다가 이제 뻥을 쳐놨네. 영남권에서는 규모로 보면 최대급에 해당된다. 왜? 큰 걸 팠다고 해야지 장사가 되잖아. 뭐 팠더니만 눈깔 시간이 많아다. 그러면 뭐 가오가 안 쓰잖아. 그죠? 욕 안 하고 해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요번에 주었다는 이 목관이에요. 이 집수지 안에서 이게 물체험 시설 안에서 대개 목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거의 다 썩어 없어지는데 이런 나무 목재 유물들이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그 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요. 이것도 당연히 물체험 시설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밑에 깔려 있었으니까 안 없어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볼 때, 저번에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율촌이라고 읽었는데, 밤율자리에다가 그 동네 촌자 있잖아요. 읽었는데 맞더라고요. 이 율촌이라고 보이잖아요. 여기 중간에서 약간 위에 율촌이라고. 이건 뭐죠? 밤나무꼴이죠. 밤나무꼴. 밤나무꼴에서 이거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그 중간점에 내려가갖고 지금 하자로 봤는데 그건 모르겠고, 뒤에는 보면 제일 뒷글자는 그 돌석자예요. 이거는 뭐 한섬 두섬 할 때 우리 옛날에 그 곡물 단위 세던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빤해. 물품 꼬리표야. 물품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 경북 김천에 사는 김태식이가 쌀 한 가마니를 냈다 그럴 때 그 가마니에다가 이거 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못간 이거 갖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들 하고 자빠졌어요. 뭐가 대단해? 이놈의 새끼들은 이거 글씨가 안 써져 있으면, 야, 역사학자들이 뭐 이거는 개돼지도 하는 일이거든. 이거 글자 이거 판독만 하면 이건 개돼지가 하는 일이라니까. 이게 뭐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다, 이거는 다 개돼지는 하는 짓이야. 역사학자는 뭘 해야 돼?
여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글자가 없는 유물들도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말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와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역사학자 아니야. 이 새끼들은 뭐 글자가 적혀 있어야지 뭐 지랄들라 말들고. 이게 석점이 출토가 됐어요. 석점이 출토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요 두 번째 보는 거는 아마 고라고 해서 다면목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 글씨가 잘하면 읽힐 것 같아요. 송원영 관장이 글씨를 읽을 줄 모르니까 땡 처리한 것 같은데 잘하면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품 꼬리표인지 어떤지 모양새를 보면 영 그래요. 자, 근데 이걸 언제쯤 축제했느냐? 여기 발굴단에서는 6세기 정도로 퉁을 쳤어. 왜 6세기 정도로 퉁을 쳤느냐? 라고 해갖고, 그러면 더 구체적인 시기로는 금강가야가 신라에 투항하고 난 직후 어느 시기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금강가야, 김유신의 선조, 이 금강가야는 532년에 신라 법흥왕 때 나라를 몽땅 들여다 갖다 바쳤거든요. 대신 그 나라를 몽땅 들여다 바치니까 그 신라에서는 이 마지막 구형왕한테 야 그러면 김해는 네가 다 물어 그래갖고 그 수조권을 줬어. 그냥 세금 같은 거 걷어갖고 자기가 먹을 권리를 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금강가야 그 지배 체제가 되게 큰 줄기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6세기 금강가야 멸망 직후 어느 무렵에 요거 쌓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발굴보고서 매전말에서는 요렇게 퉁을 쳤네. 뭐라고 퉁을 쳤는가 하면 요렇게 나오죠. 비록 532년 금강가야가 멸망하였지만 구영왕이 김해를 노급으로 하사받은 것에서 제지 세력의 영향력이 일정 기간 지속된 점 등을 통해 양동산성 저수지는 금강가야 멸망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교모하게 써놨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곧 죽어도 이 양동산성을 그 금강가야가 남긴 그 유산으로 보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욕망을 표시한 이상한 표현이야. 왜? 이래야지 우리가 지금 김해가 금강가야로 팔아먹고 있는데 금강가야하고 어떻게든 인연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출토 유물들 주로 이제 저수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쭉쭉 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 유물들은 흔히 뭐 보는 것들인데 뭐 따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네. 뚜껑류 이런 것들 보면 고배 같은 게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제기류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제기류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거는 전부 세수대야 종류예요. 세수대야 종류라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쪽 근처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세수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수대야 늪대대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발굴보고서에서 그런 특징들 같은 거는 지적이 안 보이는 걸로 제가 봤어요. 이제 여기도 밑에 세수대야들이죠,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세수하던 것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의 이 저장, 뭐 안에다가 액체를 저장하던 이런 용기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화면 기준으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크기가 제가 봐서는 아까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런 데는 아마 그 뭐죠? 뭐 기름 종류 이런 걸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부 분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어차피 뭐 물에 다 빠졌던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철기류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저 화살 있잖아요. 저런 것도 있고 왼쪽 편에 이거는 뭐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밑에 보면 목재류들 이른바 생활문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여기 바가지가 보이죠, 그죠? 이 나무 바가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수정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발굴 보고서에는 이게 돈이 적어 갖고 수정 분석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떼갖고 현미경 분석만 해도 할 수 있어. 요즘 그 흔해 빠졌어요. 그 나무 세포 사진들. 그거 고고학자들이 그 실험실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 그거 돈 안 들어가니까 해. 현미경 없으면 사고 이번 기회에. 그 밑에 거는 어디다가 뭐 세기형으로 갖다 딜다 박은 것인데 요거는 뭐 주변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뭐 그 집수정 축조 시기를 특정할 만한 토기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6세기 무렵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거예요.
호환석축 그걸 그러니까 그 비름박 거기에서 그 탄화문 호편 그러니까 뭐 찍어 누른 그 무늬가 있는 이게 저 토기를 이렇게 봤더니만 여기에서 출토가 된 봤더니만 6세기 된 이전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이 산성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갖고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것이 금강가야의 산성일지도 모른다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빵을 쳐놨어. 자, 목간은 이번에 그 김해에서는 목간이 두 번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 라고 쭈르륵 했는데 목간은 내용을 판독한 결과 이렇게 블라블라 신면연이라고 읽었다 그랬는데 제가 육안으로는 신면연을 전혀 몰라봤어요. 율촌 어쩌고 저쩌고 뭐 맥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마지막 앞에 글자가 보리맥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촌이라는 데서 그 어느 사람이 냈겠죠, 그죠? 공납한 그 보리 뭐 석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한섬이에요, 한섬. 일석의 경우에는 1이라는 글자를 빼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를 이렇게 뭐 충당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촌은 그 워낙 그 방골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으니까 이건 특정한 지역으로 참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율촌이 그 가시리의 고향이고 그다음에 원효 대사 있죠. 원효 대사가 바로 율리 출신이에요. 율촌 출신이라고. 지금의 경산 자인지방 이쪽 출신인데 혹시 거기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거 봤던 요게 출토 상황 이렇게 돼 있고 바가지. 요 바가지는 뭐 물을 푸는 바가지였을 가능성이 많겠죠. 똥을 풋다라기보다는 그 밑에 이제 목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출토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목간인 줄 모르고 그냥 건져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목간이라서 다시 꽂아놓고 기념 촬영을 한 거네. 자, 여기서 내부에서 국자, 절국공이 아까 그게 뭐 절국공인가 모양인데 바가지, 소쿠리, 집신. 소쿠리하고 집신은 내가 못 봤는데 이런 것들 고대 생활목기하고 지풀공예품이 이렇게 출토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생활사를 보고 나는데 중요한 유물이다. 뭐 이거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양동산성 이 집수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서 기와가 안 나왔나 봐요. 저 신라가 쌓은 이 시대 성곽들에서 기와가 안 나오는 데가 들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그 용인 할미산성이거든요. 할미산성에서도 기와가 안 나와. 할미산성에서도 기와가 안 나와요. 이 기와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에 무슨 뭐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이런 공간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시로 땜빵으로 이렇게 활용했을 가능성. 그래서 용인 할미산성하고 이걸 비교를 하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순영이 듣고 있냐? 김해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요 발굴 보고서는 나왔으니까 아마 이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 혹시 요즘은 거의 PDF로 공개를 하니까 다만 하나 요즘 문제가 있어요. PDF 공개를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 한글 글꼴 때문에 한글 글꼴 중에서 저작권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저작권을 가진 데서 막 온 사방에 지금 그 저작권 그 위반 소송을 내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우리 발굴단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발굴조사단에서 이제 그거 하도 당하셔갖고 이제는 뭐 그런 거 피하는 방법 다 아신다 그러는데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한글 글꼴 저작권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입을 한 거죠.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글꼴 이거 한 80가지 이렇게 지금 무료로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는 거는 그 한글 글꼴 괜히 거기 그 인쇄소라든지 출판사에다가 괜히 그거 지금 뭐야 저작권 있는 거 그거 맡기지 말고 저작권 없는 걸로 저작권 없는 걸로 그걸로 제작을 하세요. 혹시 이 김해 양동리 양동산성 이거는 이 발굴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성원영 관장님 듣고 계시면 그 뭐 한글 글꼴 저작권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그 박물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 주십사.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마칩니다.